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윤석열과 홍준표의 막판 경쟁, 윤석열 대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대세론이 이어질 것인가? 압도적인 당심에 힘입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역선택에 힘입은 이 민심을 누르는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최근 이제 여론조사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변수는 뭘까? 두 가지가 꼽혔습니다. 하나는 이준석 당대표, 또 하나는 마지막 후보들의 단일화입니다. 마지막 후보들의 단일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홍준표와 유승민의 단일화. 이건 가능성이 아주 낮을 것이다. 만약 단일화 한다고 하더라도 역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그 다음 이준석 대표의 변수. 이준석은 원래 홍준표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점에서는 아주 위험할 정도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이준석의 태도가 급변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을 등에 업고 이준석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윤석열 대세론이 굳어져 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입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정치권을 취재를 하면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다선 의원과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 정치를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반도 제대로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나머지 반은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는데 그 다음 날에야 조금 알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다선 의원은 그럽니다. 그거 굉장한 것이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자신은 20년 넘게 정치를 했지만 자신은 절반을 거의 모르고 넘어간다. 며칠이 지나도 모른 채 넘어간다 라고 맞받아서 아이고 제가 건방을 떨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웃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인의 말이 어렵습니다. 말을 3바퀴 4바퀴 돌립니다.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급변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죠. 정치를 급변하는데 자신의 말을 맞춰가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다른 말에 숨기기도 하고 자신의 말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3, 4일 동안 제가 가장 주목하고 관심을 두고 있었던 정치인의 말, 이준석과 김종인, 윤석열과 홍준표, 이 네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경선 막판에 이 네 사람의 거리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제 정리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김종인을 업고 이준석 대표를 제압하면서 대세론, 안정론을 굳힐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저도 수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의 정치적 함량이 어느 정도이냐, 청년층의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청년층의 지지가 어느 정도냐, 그거에 대한 평가도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선 막판에 이준석 당대표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는 안정성,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선 후보를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는 없어도 괴롭힐 수는 있다. 당대표가 갖는 이미지의 안정성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이 김종인을 통해서 이준석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홍준표는 여기에서도 실수를 합니다. 뿌리 깊은 김종인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김동연이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는 그걸 행사를 하는 자리에서 김종인과 이준석이 만났고 자연스럽게 김종인과 이준석이 식사 자리로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했다. 그 뒤에 두 사람은 모두 자주 만나던 사이여서 별다르게 의논할 것은 없었다. 경선 과정에서 또 경선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했다라고 기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24일 김종인과 이준석 만남 이후에 김종인은 입을 닫았고 김종인은 그동안 계속해서 야권의 후보는 윤석열이 적절하다. 윤석열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새 정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김종인은 계속 윤석열을 지지해 왔죠.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내놓은 메시지가 바뀐 것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뚜렷하게 김종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준석이 뚜렷한 메시지를 내게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지 간에 대선을 지휘해야 한다. 홍준표 후보와 김종인의 갈등,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더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를 합니다. 김종인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지지하지 않는 분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아마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종인이 가지는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의 그 무게감, 지난 10년 동안 김종인은 계속 대선이나 총선에서 이기는 쪽에 김종인은 있었습니다. 김종인의 탁월한 정치 감각, 김종인의 지지를 얻게 되면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찌감치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과는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결실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대선을 지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홍준표에 대해서는 홍준표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시그널까지 보냈는데도 문제는 어제 터졌습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가 김종인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굉장히 갈등이 길었는데 김종인의 협조를 얻을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문해 홍준표가 굉장히 실언을 합니다. 김종인이 본선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또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워서 김종인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비친 것입니다.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죠.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김종인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바로 자신이 그동안 굉장히 긴밀하게 해왔던 이준석 대표와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현주 전 의원,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이현주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도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도와준다면 굉장히 감사할 일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이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고요. 어제도 본선에 가서 판단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이현주가 수습하기 위해서 말을 지어내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는 윤석열 캠프 쪽에 김경진 특보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홍준표 후보가 김종인과 독대를 요청했는데 김종인에게 거절을 당했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현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거절한 것이 맞지 않느냐, 김종인 위원장과 홍준표의 관계는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그게 어제 홍준표의 그 말로 드러났다. 이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제 이준석까지, 김종인, 이준석,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의 지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도부. 이 실질적인 지도부가 홍준표와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홍준표가 당심을 얻는데 또 안정감을 주는데도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반면에 어제 윤석열 후보는 오전에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서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동안 많이 넘어지기도 했지만 오늘보다 더 내일은 나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꼭 집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손잡고 건전 보수는 물론 중도와 합리적인 진보까지 담아내는 큰 그릇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최근 들어와서 며칠 사이에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에서 돌아서서 최소한 중립을 지켜주고 있는 부분에 평가하면서 손잡자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과 이준석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과 손잡고 홍준표와는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홍준표는 여전히 개인적인 감정,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김종인과의 관계 회복에 실패하면서 이제 경선 막판, 당 지도부와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건 홍준표로서는 불안한 후보, 또 당심으로 다가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인 그 홍준표와 유승민의 단일화, 이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지금 유승민과 홍준표는 그동안 그 지지층이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유승민 지지층이 홍준표로 얼마나 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러면 역선택연합이 될 것이다, 역선택연합에 따른 야합이 될 것이다, 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작용이 뻔하게 보이는데 지금 국무총리나 자리를 거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계산이 정확하게 나올 리가 없고, 만약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선택 부분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은 크게 이득이 될 부분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역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경선 막판 이제 당심이 민심을,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심이 역선택을 압도하면서 윤석열 대세론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승기를 잡은 것을 윤석열 대세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세론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세론의 변수로 남아있던 이준석 부분, 유승민과의 단일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